미션 때문에 사람들이 짜증난다고 하는 그런 미션인데 짜증나네요. 승질나 진짜. 이러니까 차가 안 팔리는 거지. 그냥 차를 이따구로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요새 얼마나 까탈스러운데 브레이크가 아주 그냥 지 멋대로야. 아주 그냥 그냥 리뷰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버릴까 보다. 그냥 아주 그냥 확 죽여버릴까 보다. 아주 그냥 갑자기 이렇게 승질을 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갑자기 영상 초반부터 막 이래갖고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평정심을 잃으면 안 되는데, 평정심을 가지고 화를 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사과를 드리면서, 차가 좀 특히 내가 기대를 했는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충족을 못 시켜주니까, 그래서 노사장이 좀 버럭 화를 낸 겁니다. 처음부터 리뷰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깜깜하지 않은 나주로 돌아가서 리뷰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안녕 토리야, 잘 있었지? 오늘도 조수석에는 우리 토리양이 자리를 빛내줄 겁니다. 요새 토리양이 인기가 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토리양이 왜 여자인지, 왜 암컷인지에 대해서 증명을 해주면 뭐 1억을 준다나 10억을 준다나, 그 맨날 몇 억씩 준다고 그 씨부리는 양반이 있는데, 증거를 갖다 줘도 돈은 안 주면서 맨날 돈만 준다 그래요. 아무튼 뭐 우리 토리는 개인적으로 말리부를 어떻게 생각하나? 말리부 관심 없었잖아. 그냥 별로 관심이 없구나 너는. 자, 우리 시청자분들 그 말리부에 관심이 아마 많은 분들, 특히나 뭐 쇠슬람이라고 하죠. 쉐보레를 빨아주고 맹신하는 사람들, 과거에는 현대자동차를 맹신하고 빨아주는 사람들을 몽신도라 그랬거든요. 우리 정몽구 회장님 때문에. 근데 요새는 이제 몽신도라는 말을 안 쓰더라고. 저는 그런 게 있어요. 리뷰를 함에 있어서 완전히 객관적이지만 내용은 되게 주관적으로 얘기를 하죠. 하지만 저는 판매량이 많고 힘이 있는 대기업한테는 좀 더 쓴소리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들은 돈도 많고 또 R&D 투자도 많이 하고 여러 방면으로 자료 수집을 하기 때문에. 근데 좀 어려운 기업은 까더라도 조금 뭐 어렵다 그래서 깔 거를 안 까고 그러면 안 되죠. 리뷰만큼은 정확하게 가는데, 대신에 좀 어려운 기업들이나 판매량이 좀 저조한 기업들은 온화하게 까줘야 되는, 온화하게 아름답게. 자, 그래서 이 말리부를 초장부터 그렇게 말하는 건 깔 거 아니는데, 말리부는 사실 장단점이 분명하게 있어요. 일단 뭐 실내를 따로 빼서 하면 여러분들 또 저기 하다고 하니까, 계기판은 캐딜락에서 썼던 그거를 그대로 쓰는데, 이런 계기판 저는 좋아해요. 아날로그. 이쪽하고 이쪽은 아날로그죠. 그리고 빨간색 저 막대기가 굉장히 잘 보이고요. 계기판은 디지털로 되어 있는데 화면은 바꾸시는데, 저 파란색 줄이 있고 하얀색 그 글자가 나오는 건 캐딜락하고 GM이 공통적으로 쓰는 건데, 계기판은 사실 눈에 잘 들어오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핸들에 요거 버튼이 아니라 이 고무 패드 같은 거를 통해서 이렇게 만지게 돼 있는데, 요거는 사실 버튼을 눌렀을 때 촉감은 좋진 않은데 그래도 뭐 있을 거 다인데, 사실 이거는 사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합니다. 좀 불편함이 있고, 문짝에 달려있는 요 문 스위치들, 이런 것들은 뭐 위치는 딱 좋더라고요. 여기 보면 딱 만지기에 좋고 문 열기도 좋고 다 괜찮고, 요새는 뭐 등 스위치가 이렇게 따로, 우리나라 차는 대부분 여기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따로 있는 게 이제 미국식이나 유럽식인데, 요건 요새 다 오토에 놓고 다니니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핸들의 위치나 착자 위치 나쁘지 않아요. 근데 왠지 모르게 의자가 조금 높은 감이 있어요. 차가 얘가 캡포워드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앞창문을 굉장히 누여서
저 끝에 앞창문의 저 끝단 있잖아요. 와이퍼가 움직이는 저 끝단을 굉장히 멀리 빼가지고 납작하고 실내의 개방감을, 옛날에 이게 크라이슬러 애들이 제일 먼저 썼던 공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캡 포워드 방식, 앞쪽을 쭉 저쪽으로 미는 방식인데, 그렇게 해서 뭐 예전에는 뭐 개방감이 되게 좋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 차가 개방감이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겠고요. 그런 캡포워드 방식이라 그런지 이 A필러가 상당히 누여져 있어요. 다른 차들은 아마 한 이쯤에서 이렇게 떨어질 텐데 얘는 쭉 절로 가죠. 그래서 의외로 이 대각선을 이쪽을 통해서 그냥 보기 때문에, 이쪽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A필러를 통해서 막히는 시야는 없어요. 그럼 이것 때문에 저쪽이 막히느냐? 일로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건 별로 없고요. 룸미러는 내가 이거 싫다 그랬잖아요. 이 두꺼운 거, 이 테두리 두꺼운 거. 캐딜락은 이 테두리가 두꺼운 걸 원래 안 쓰거든요. GM이랑 프레임리스 방식을 쓰는데, 이 하이패스를 집어넣으려고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납품을 한 것 같아요. 하이패스를 달기 위해서. 미국 차들은 이런 하이패스가 들어가는 룸미러를 안 쓰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현대자동차는 하이패스를 다 이쪽으로 넣잖아요. 요런 쪽으로 넣든가 요 뒤쪽에 넣든가 하고, 이거를 프레임리스를 쓰는데, 이건 굉장히 구닥다리 방식이죠. 이걸 아직도 쓰고 있다라는 게, 뭐 이 차가 나온 지는 좀 됐으니까, 하지만 이게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업그레이드가 안 됐다는 거고, 중앙에 있는 이거, 차주분은 이걸 강조해 달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차들은 이걸 선택을 못 하는데, 얘네들은 요거를 3개를 다 한꺼번에 누를 수도 있고, 그다음 별도 하나씩 빼서 누를 수도 있고, 이렇게. 원래는 이제 요거를 다이얼식이나 오토식으로 할 때 이렇게 3개를 다 선택하는 거는 독일 차들 중에 몇몇 차들을 빼고는 사실 이게 3개가 다 선택이 안 되는데, 얘는 요 3개를 다 선택할 수 있게끔. 이게 과연 그렇게 꼭 필요한 장치인가 싶어요, 나는. 네. 차주분은 그걸 강조해 달라 그랬고요. 요즘 다 있는 오토홀드 장치가 없어요. 차가 서 있을 때 오토로 차가 멈춰 서 있게 해주는 장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 방식으로 돼 있고, 요건 너무 좋죠. 여기 디지털로 숫자 나오고 이쪽에서. 근데 이제 여기가 캐딜락도 그렇고, 그때 했던 트래버스도 그렇고, 사용하기가 그렇게 편하지 않다라는 거. 요거는 우리나라 정서나 문화에 굉장히 안 맞아요.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고요. 뒤에 의자는 넓기는 한데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 허벅지하고 종아리, 발로부터 지면으로부터 이렇게 엉덩이 높이까지가 낮아가지고 그렇게 편하게 앉을 수 없어요. 자리는 되게 넓은데 의자가 편하진 않아요. 저게 미국 사람들이 저게 어떻게 앉아서 가나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행을 하면서, 말리부가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센세이션했고, 디자인도 그렇고 굉장히 이 차가 여러 가지로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았으나 판매량은 좋지 않았죠. 초창기에 노 사장이 리뷰할 때 좋지 않게 얘기해서 그것 때문에 판매량이 좋지 않았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어떤 저의 리뷰는 그렇게 크게 영향력을 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차의 어떤 판매량이 저조한 이유는 지금부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들 때문이 아닐까. 일단은 이렇게 과속 방지턱을 낮은 속도로 넘거나 뭐 조금 빠른 속도로 넘어도 굉장히 이 차는 딱딱해요, 차가. 그러니까 부드럽게 넘을 때는 상관없는데, 조금만 격하게 이렇게 탁 넘으면 하체가 막 그 댐퍼가 나간 차들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굉장히 좀 뭔가 모르게 딱딱해요, 차가. 되게 딱딱한 느낌을 주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 차대강성이나 셰시 쪽, 그 다음에 서브 프레임 등들도 약간은 좀 뭐 허술한 느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차를 딱 타보면. 그러니까 이 차를 타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차가 뭔가 좀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가 라는 느낌을 아마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때문에 그런 건지를 노 사장이 이제 알려주는 거죠. 제가 알려주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리부의 판매 저조한 이유 지금부터 한번 노 사장하고 처음부터 너무 이 부정적으로 나가는 건가? 근데 사실 진짜 판매가 많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안 그러냐 토리야? 네, 어떻게 알았나? 몰라? 그 인터넷 치면 나오는데 판매량 같은 거, 그리고 이제 할인도 많이 해주고 있고. 자, 그럼 일단 달려보면서 한번 이 차가 어디서부터 뭐가 문제여서 안 팔리는지. 시스템은 좋으니까. 오! 뭐 이렇게 앞이, 아이씨, 지금은 타이어가 아직 열을 안 받아서 그런 것 같긴 한데요. 앞이 그냥 쭉 날아가네요. 자, 일단은 엔진부터 말하도록 하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2.0 터보 엔진 250마력이 넘고요. 마력 대비 토크도 꽤 높죠. 35가 넘는 토크를 자랑하는데, 이 쇠슬람, 그 쉐보레를 좋아하고 말리부의 오너들이 늘 자랑하는 게, 다른 건 몰라도 엔진 하나는 짱이다. 이 가격대에 이만한 엔진을 살 수가 없다. 보통 우리가 소나타 2.0 터보 같은 거 잘 세팅된 거 살려면 3,600 정도 되죠. 옵션 다 넣고. 얘는 3,300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 비슷하게 때리면. 근데 제가 옵션을 다 따져봤어요. 옵션을 다 따져보고 뭐하고 하니까, 과연 말리부가 정말 저렴한 금액에 2.0 이 터보 엔진을 갖게 되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말리부가 가격 대비 이게 되게 뭐 엔진이 뛰어나다고 생각 안 해요. 소나타 2.0 터보도 옵션 얘랑 비슷하게 맞춰버리면은 걔도 내가 봤을 때는 비슷하게 사거든요. 끼케 한 150만원 남지 100만원 남지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AS 문제라든가 중고차를 되팔 때의 가격을 생각해 보면 사실 말리부가 저렴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자, 그리고 이 쉐보레와 말리부를 좋아하는 오너분들, 트래버스에서 노사장이 트래버스를 좋게 봐줬다고 해서 인터넷이나 각종 이런 사이트에서 이제 저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이런 댓글들을 써주셨는데, 저는요 언제나 이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리뷰를 하는 사람이지, 제가 뭐 여러분들이 댓글을 좋게 해줬다고 해서 리뷰를 더 좋게 해주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또 이거 리뷰 나가갖고 저 죽자고 물어뜯지 마시고요. 그냥 노사장은 자기가 느끼는 그대로를 반영을 해서 평가를 하는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고, 저는 미국의 GM을 좋아하지 않아요. 미국의 GM을. 대신에 우리나라에 있는 GM의 근로자분들을 걱정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안정적인 직장과 직장을 잃지 않게 되는 이런 걸 바라는 거지, 저는 미국의 GM을 절대 옹호하거나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일부러 차를 까진 않으니까. GM이 과거에 사브를 인수했다가 사브를 망하게 해요. 사브를 경영을 잘해서 사브를 좋게 했는데, 미국 애들은 희한하게 외국 브랜드들을 갖고 오면 다 망하게 만들어요. 볼보니 뭐 사브니 랜드로버니 뭐 벤츠도 크라이슬러랑 손잡았다, 모든 기업이 미국 기업하고 M&A를 하는 순간 미국 기업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들어갔던 애들은 다 작살이나. 그 중에 사브는 아주 비극적인 종말을 맞죠. 사브는 브랜드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미국 GM에 들어갔다가. 미국 GM에 들어갔을 때 미국 GM에서 사브가 갖고 있었던 4기통 개솔린 터보 엔진에 완전히 그냥 매력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기술을 쪽쪽 빨아먹었는데, 이 엔진이 예전에 사브가 썼던 엔진이에요. 그걸 계속 개선했는데, 이 엔진의 가장 큰 장점은 장거리나 가혹하게 몰았을 때 엔진의 내구성이야 과거에 사브 거 스웨덴 게 그대로 들어갔으면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을 텐데, 엔진은 사실 뭐 철강 재료라든가 알루미늄 재료라든가 뭔가 소재 변화가 있겠죠. 그런 거를 빼고 그냥 엔진은 사실 그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조사에서 바꾸기 때문에 옛날 사브 엔진을 그대로 쓰진 않는단 말이에요. 또 시대가 바뀌면서 개선을 해야 되니까. 대신에 얘네가 사브가 그 당시에 2000cc 4기통, 2300cc 4기통을 가지고 굉장히 높은 마력을 뽑아냈었는데, 그러면서도 내구성이 되게 좋았어요. 볼보도 마찬가지고. 걔네들이 터보에 대한 기술력이 좋았어요. 사브는 특히나 비겐이라는 전투기를 만들던 회사란 말이에요.
ABS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브가 먼저 만들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사브가 만들었던 터보들은 가혹하게 몰거나 장거리를 계속 달릴 때 터보가 지치지 않고 터보의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터보의 냉각 시스템을 굉장히 중요하게 썼어요. 이게 요새는 이제 터빈 쪽에 냉각수를 집어넣어 주는데, 그 당시에는 터빈에다가 냉각수를 넣는 거는 사실 기술적으로 좀 금액적으로 단가 코스트가 안 맞으니까 오일을 집어넣어 가지고 어떤 터빈에, 이 내비게이션 진짜 미치겠네. 터빈의 그 냉각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현재 이 차에도 달려있는 터빈의 냉각 기술을 보면 과거 사브가 썼던 그런 흔적이 보이고요. 터빈의 흡기하고 배기 중간 쪽에 임펠러 중간에 냉각수가 들어가는 파이프가 있어요. 그쪽으로 냉각수가 들어가서 그걸 식혀주고 있고, 그리고 엔진의 블럭이나 헤드의 형상들을 보면 옛날 사브에 그게 그대로 티가 나요. 그리고 옛날 그 블럭을 그대로 쓰면서 얘네가 주도적으로 뭔가 세밀하게 튜닝을 안 했다는 걸 뭘 보면 아냐면, 요즘 나오는 웬만한 차들은 대부분 엔진 블럭 옆이나 오일 쪽에다 열교환기를 다 붙여요. 그래가지고 엔진에 오일을 열교환기를 붙여서 냉각수를 통해서 빨리 데펴주거나 빨리 식혀주거나 냉각을 도모해주거나 이런 것들을 열교환기에서 해주고, 미션 오일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그런 것들이 없죠.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전치식으로 앞으로 빼갖고 공냉식으로 하는 거고, 얘는 그때 하체 우리기를 하면서 보니까 미션 오일을 앞쪽으로 빼서 미션 오일을 쿨링해주는 그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미션 오일이 나가가지고 앞쪽으로 가서 전치식으로 해서 인터쿨러를 통해서 식히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아마 이 젠3 미션의 단점을 보완해 주려고 한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 차를 여름에 막 몰고 다닌 적은 없어가지고, 이 젠3 미션이 이제 여름에 열을 받았을 때 아주 그냥 마탱이가 간다 그러는데, 저는 사실 그걸 아직 느끼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냥 이제 엔진하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엔진은 제가 설명이 좀 길었는데, 뭘 설명하고 싶었냐면, 이 엔진의 특징은 출력을 쭉 뽑아낼 때 요즘 엔진들처럼 여러 분야에서, 그러니까 여러 RPM, 낮은 RPM, 높은 RPM 이런 데서 치밀하게 움직이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이 엔진이 힘이 나오는 구간은 딱 정해져 있어요. 3000 RPM부터 쫙 해갖고 4500, 5000. 얘는 터빈을 세게 써도 되게끔 세팅이 돼 있어요. 왜? 그 당시에 경쟁 회사들이 높은 배기량을 가지고, 큰 배기량을 가지고 힘을 뽑을 때 얘네는 낮은 배기량을, 왜냐면 스웨덴의 그 국가 정책상, 그 다음에 걔네들의 그 안전규제 이런 것들이, 스웨덴은 국가의 어떤 그 시스템이 높은 배기량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낮은 배기량으로 차를 만들어야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낮은 배기량으로 출력을 뽑아내야 되니까 터보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낮은 배기량으로 터보로 출력을 높게 뽑아내려면 터빈을 세게 돌려야 돼. 그러면 터보에 무리가 갈 거 아닙니까? 보통 터보가 문제가 되는 게, 계속 터보를 썼을 때 열 관리가 안 돼갖고 터보의 베어링이 녹아버리거나 터보의 그 프로펠러가 녹아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얘는 그거를 막고자 터보에 대한 냉각 기술과 그 내구성을 굉장히 좋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 당시에 사브의 그 전신의 어떤 엔진 세팅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어서, 그냥 낮은 RPM으로 다닐 때는 사실 이 차가 터보 엔진에서 이게 낮은 RPM부터 부스팅이 잘 돌아가지고 두꺼운 토크가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이 엔진은 사실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이 차만 타는 오너들은 내 차가 터보라서 되게 좋다 어쩌다 그러는데, 요즘 나오는 전자식으로 터보의 어떤 관리가 잘 되는 차들, 부스트압에 대한 그 예민하게 관리가 잘 되는 차들을 타보면 노사장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얘는 낮은 RPM에서는 그냥 터보가 돌아서 이 부스트를 주기는 하지만 아주 세밀하게 터보를 관리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그리고 낮은 RPM에서 굉장히 기름을 조금 먹으면서 터빈을 쓴다 라는 느낌도 들진 않죠. 얘는 그냥 어느 정도 기름을 먹으면서 터보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받고요. 자, 그래서 이 엔진은 언제 가장 스프린트하게 움직이냐면, RPM을 딱 밟으면
보통 요즘 터보 엔진들은 2000rpm만 돼도 터보가 샥 하고 때려주는데 얘는 2000rpm에서는 그런 느낌이 들라고 과거의 엔진, 과거의 이 터보 엔진 3000rpm부터 막강하게 터보가 살아나요. 그래서 지금 4000, 5000rpm에 가서도 5000이 넘는데도 쫙 밀어줘요. 그러니까 5000이 넘는 상황에서도 엔진이 굉장히 쫀득하게 쫙 밀어주면서 지금 속도가 여러분 좀 믿기 힘들겠지만 180입니다. 180. 180에서 쫙 이렇게 밀어주고 브레이크 안 들어요. 브레이크가 패드가 디스크를 잘 세게 잡질 못해요. 그래서 이 차는 이 엔진의 어떤 세팅은요, 과거에 한 15년 전 이럴 때 이 엔진은 4기통 2000cc 터보 엔진으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차를 몰면 그 느낌이 나요. 사브 9.3 에어로의 느낌이 나요. 9.3 에어로가 얘보다 차는 작아도 공차 중량이 얘보다 한 뭐 60km인가 70km밖에 아마 차이 안 날 거예요. 그 당시에 9.3 에어로를 탔을 때 그 느낌이 여기서 나는데, 9.3 에어로는 얘보다 미션이 좋아가지고 변속이 착착착 되면서 나가는 느낌까지 좋은데, 얘는 이제 그 느낌을 미션에선 죽여주고 있고, 아무튼 차를 몰면 사브 에어로를 타는 느낌이 그대로 난단 말이에요. 이 엔진이 3000rpm부터 쫙 힘을 뽑아내는데, 이 요즘 엔진들은 RPM에 올라가는 속도가 되게 빠른데, 옛날에 터보 엔진들은 RPM이 쫙 빠르게 올라가질 못해요. 왜냐면은 터보가 이 부스팅이 엄청나게 이게 의존도가 세기 때문에 터보, 그러니까 엔진의 어떤 기본적인 RPM의 상승으로 엔진이 스프린트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했죠. 터보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세다고. 터보에다가 의존도를 많이 싣고 가기 때문에 터보의 임팔라에서 쫙 밀어주는 그 공기의 힘으로 엔진을 가동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RPM이 빨리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면서 터보가 막 세게 돌 때 기름을 이렇게 좀 세게 때려 넣어요. 이 엔진이 특징이. 그래서 많은 기름과 터보의 어떤 부스팅의 힘을 받아가지고 엔진에서 막강한 힘이 나와요. 그러면서 차가 쫙 나간단 말이야. 막 힘있게 3500, 4500, 5000rpm에서 막 힘이 쏟아지면서, 그 당시에는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떠느냐, 요즘 차들은 터보에 대한 의존도를 살짝 줄이고 전자 제어, 웨스트게이트를 전자 제어를, 얘도 전자 제어가 들어가 있어요. 전자 제어를 통해서 엔진이 터보에다가 의존도를 많이 때리지 않고 터보에서 엔진을 어시스트 해주게만 해주고, 엔진의 전체적인 밸브 리프팅이라든가 밸브의 진공각, 밸브의 열림의 시간 등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이렇게 조목조목 저무려 가지고 엔진이 터보인데도 일반 NA 엔진빌 느낌이 남게 완전히 NA 느낌이 나진 않지만 NA 엔진 느낌을 최대한 살려주면서 터보의 의존도를 살짝 죽여서 터보 레그도 없애주면서 연비도 아주 나쁘지 않게 그러면서 힘을 뽑아내는데, 이 엔진은 그런 게 없죠. 이 엔진은 그냥 무조건 2000rpm 언저리에서는 그냥 터보의 그 의존도가 별로 세지 않게 가다가 딱 힘이 풀어서 RPM을 밟으면 터보 레그가 한 박자 쉬고 빡 걸리면서 RPM을 그냥 6000까지 올려주면서 터보를 샥 밀고 나가는데, 아쉽죠. 되게 아쉽죠. 왜냐면 RPM도 늦게 올라가고 5, 6천이 됐을 때 엔진에서 힘이 빡 나오거든요. 빡 나오는데 지금 힘이 엄청 나와요. 근데 지금 달릴 때 보면 엔진에서 어마어마한 250마력이 넘는 힘과 35토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제로백까지 또는 일반 어느 정도 속도까지 갈 때는 그 충분한 힘 때문에 차를 그렇게 몰고 가는데, 거기서 더 사실은 얘가 제로백 6초대를 마크하고도 더 나오는 힘이 있고, 제로백 6초대보다 더 낮게 속도가 나올 수도, 그 시간을 더 줄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도 악셀을 쭉 밟아보면 바퀴 쪽 어디에서 힘이
어딘가 이렇게 브르르 떨면서 힘이 어딘가 이렇게 없어져 버리는 느낌이 나요. 내 차의 엔진 힘이 지금 더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차에서 나오고 있는 힘이 희한하게 바퀴를 통해서 지면에 박차고 나가지 못하고 어디로 이렇게 없어지고 있는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그 없어지고 있는 게 뭐냐? 미션이죠, 미션. 현재 이 차의 미션이 엔진의 힘을 100% 살려주지 못하고 어딘가로 지금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되게 안타까운 거죠. 이 차에 들어가 있는 이 미션이 가뜩이나 이 엔진이 치밀한 엔진도 아니라서 달릴 때 많은 연료 소비를 하면서 옛날 거지만 그래도 사브의 전신이 있는 터보 엔진이기 때문에 비록 오래된 사골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힘을 쏟아져 이렇게 내뿜고 있는데 그걸 미션에서 다 죽여버리고 있는 거죠. 되게 안타까운 거죠. 이 차의 미션은요, 어느 모로 보나 뭐라고 토리야? 어느 모로 보나 뭐? 미션 그냥 쓰레기야. 어느 모로 보나 미션의 장점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토리가 얘기를 하네요. 미션이 어느 모로 보나 용서가 안 되는 미션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출력을 줄였다가 다시 할 때도 얘는 분명히 좌우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드라이브 샤프트를 설치를 해놨고 엔진을 잡아주는 마운트나 여러 가지 위치에서 부르르 떨면 안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미션이 엔진에서 나오는 모든 출력을 잡아먹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토크 컨버터에서 슬립을 허용하고 있고요. 밟았을 때 락업이 제대로 안 돼요. 쭉 간 다음에 차커덕 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락업 클러치의 어떤 작동 유무가 굉장히 민첩하지가 않아요. 보통 이 오토미션들은 토크 컨버터가 오일을 밀면서 락업 클러치가 탁 체결이 되거든요. 근데 얘는 오일을 옛날 그 미션들 오일이 계속 밀어주면서 동력을 전달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나요. 락업 클러치가 굉장히 늦게 체결이 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미션의 내구성이 약하고 프로그램 로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달리다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 미션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딱 밟으면 이렇게 가요. 뭐냐면 이게 락업 클러치가 탁 붙으면 되는데 탁 붙지를 못하고 토크 컨버터가 계속 오일을 밀면서 락업 클러치가 뒤늦게 쓱 무임승차하듯이 숟가락 얻듯이 들어가는 거예요. 락업 클러치가 빨리 움직이게 되려면 프로그램 로직도 줘야 되는데 미션이 굉장히 강해야 돼요. 미션이 강하지 못하고 프로그램 로직이 좋지 못하면 락업 클러치가 물릴 때마다 척척척 하고 사람이 이렇게 울컥울컥 되는 것도 심해지고 미션이 금방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는 굉장히 기술을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굉장히 미션이 현재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기에 만약에 i10 미션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옛날에 사브가 아마 i10 미션을 넣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GM에서도 북미 버전에선 이 엔진에 i10 미션이 같이 묶여 있는 것 같은데 i10 미션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달렸을 때 차닥 이런 느낌이 아니라 가면 탁탁탁탁 하고 밟았을 때 바로 이 RPM이 올라갔을 때 이 토크 컨버터에서 버려지는 출력이 없이 쫙 밀고 나가면 옛날 사브 차들처럼 샥 뚫고 나간 느낌이 난다고. 근데 얘는 분명히 엔진에서는 사브의 느낌이 나는데 사브처럼 샥 뚫고 나가는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미국 차니까 그렇게 세팅한 거 아니냐? 근데 아니죠. 왜냐하면 파워트레인이 똑같다라고 하면 미국 차라고 해서 그게 느낌이 다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현재 그게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한 10년 전이나 뭐 이럴 때 나왔으면 우리나라에서 이 엔진이나 이게 먹혔을 텐데 지금 나오는 현대 기아나 다른 회사들의 2.0 터보들이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굉장히 똑똑하니까 얘는 이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딱 타면 이게 좀 뭔가 이상하네. 아마 분명히 그럴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힘은 좋은데 뭔가 엔진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게 이 느낌이에요. 엔진이 구닥다리 엔진인데다가 미션 때문에 그런 거죠. 원래 이 차에는
IC 미션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IC 미션이 들어갔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참 아쉽고, 아무튼 파워트레인은 미션은 거의 그냥 병신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 차가 차대 강성을 굉장히 강하게 해놨기 때문에, 차대 강성 때문에 운전자가 엔진이나 미션에서 나오는 잔진동이나 어떤 이런 뭐 주파수를 통해서 피로감을 느낄까봐 마운트들을 굉장히 고급 소재, 알루미늄, 풀 알루미늄 주물이나 알루미늄 단조 뭐 이런 걸 가지고 세 방향에서 잡아놨는데, 마지막 밑에 쪽에 있는 게 굉장히 크고 좋아요. 구조적으로는 좋은데 너무나 부드럽게 잡아놔가지고 어느 상황에서든 변속이 될 때라든가 내가 격하게 몰 때 엔진의 흔들림이 오히려 나한테 불쾌감을 줘요. 차라리 트래버스처럼 엔진의 어떤 잔진동이 나한테 좀 들어오더라도 좀 엔진을 세게 잡아줘야 되는데, 얘는 엔진을 세게 잡지를 못해줘요, 그 마운트들이. 대신에 이 120이나 어떤 미국의 고속도로에서 항속을 할 때는 기가 막힌 부드러움을 주겠죠.